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사실은 정보로 만들어진 가상세계 매트릭스라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매트릭스에 사는 이들은 파란 약을 먹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는 주인공이 사실 게임 속 캐릭터였다는 설정으로 게임의 포맷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프리가이도 있는데요. 정말 영화다운 설정이다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물리학의 최소 단위인 플랑크 단위와 양자역학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오늘 과몰입에서는 2000년 전 이름을 날렸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20세기 양자 컴퓨팅의 대가까지 생각보다 많은 지식인이 지지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는 사실 다른 문명이 만든 가상인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빨간 약을 삼킬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오래전부터 많은 지식인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기원전 4세기경 활동하며 이데아를 제창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모닥불을 등지고 앉아있는 동굴 속 죄수의 신세와 같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 단지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로부터 2000년 후 활동한 양자정보이론의 대가 안톤 차일링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리적인 실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식, 데이터다.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도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 분의 1이라고 말했고요.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매트릭스처럼 데이터로 이루어진 가상세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컴퓨터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교해서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만든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Bit from bit, 비트로부터. 해석하자면 모든 실제는 정보로부터 온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프로그램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의 정보를 활용하는 최소 단위 비트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우리 세상도 이 비트와 같은 최소 단위로 작동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요. 그 근거로 물리적인 최소 단위의 존재를 드는데요.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플랑크 질량이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빛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처럼 이 최고 단위라는 개념도 존재하고요. 비트로 작동되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에 한계가 있듯이 우주의 연산 능력도 유한하기에 이 우주도 최소 단위로 돌아가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세상인 거죠. 인간이 비트로 만든 가상세계 중에서도 컴퓨터 게임을 보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게임 속에 지구의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게임의 중력값은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같은 값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이자 게임 개발자인 리즈완 버크는 컴퓨터 게임 자체가 시뮬레이션 우주의 근거라고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1990년대 이전의 게임들은 게임 속 모든 배경을 무대 세트장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이러면 플레이어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배경까지 렌더링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속도도 느렸고요. 그런데 세기의 천재라고 불리는 게임 개발자 존 카맥이 1993년 FPS 게임 둠을 만들면서 이 프로그래밍을 바꿔버려요. 플레이어의 시야에 들어오는 배경만 그때그때 렌더링하는 기법을 쓴 거였어요. 플레이어가 관측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플레이어가 관측하는 순간 배경이 그려지는 거죠. 우리 우주의 양자역학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로 존재하다가 무언가에 의해 관측됐을 때만 입자로 나타나죠. 훨씬 발전된 요즘 게임의 기술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진짜 같은 세상을 구현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존 카맥의 프로그래밍 이후 지금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마주보고 있는 캐릭터의 뒤통수나 건물의 뒷면은 렌더링하지 않는 컬링 기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광원을 역추적하는 레이 트레이싱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레이 트레이싱 기법이 정말 기발합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본다, 즉 관측의 과정 그대로 빛이 어딘가에 부딪혀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 빛이 부딪혀서 광원으로 가는 걸 역추적하는 거거든요.
플레이어의 눈에 들어온 빛만 골라내서 최적의 렌더링 효율을 끌어낸 거죠. 이 레이트레이싱 기법은 실제보다 더 환상 같은 그래픽을 구현한다고 소문이 나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빅뱅이 컴퓨터 부팅 때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도 있고요. 매트릭스에 나왔던 장면처럼 처음 겪은 일을 전에 본 것과 같은 데자뷰, 기시감이 이 시뮬레이션 세상의 버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컴퓨터가 개발된 지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이 구현해놓은 컴퓨터 게임, AI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한 몇천 년 후에는 정말 실제와 같은 가상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나 됐잖아요. 100년 동안 이뤄낸 수준이 이 정도인데 어떤 문명이 몇백억 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를 감쪽 같은 시뮬레이션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 우주가 왜 진짜일 수 있는지 뒷받침하는 과학 이론들을 소개해 볼게요.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코펜하겐 해석, 정보 이론 해석, 다세계 해석이 있는데요. 2013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양자 물리학회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각각 42%, 24%, 18%의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정보 이론 해석이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를 뒷받침하는 이론인데요. 양자의 상태는 시스템 자체의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양자 시스템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를 나타낸다라는 해석이에요. 좀 어렵죠? 차차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은 양자역학 편에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요약해드리면 코펜하겐 해석은 우리가 무언가를 관측했을 때 확률로 존재하던 파동이 입자가 돼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전자를 이중슬릿에 던져보는 실험이었어요. 그 결과 관측했을 때만 전자가 입자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측을 하지 않아도 전자가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는 놀라운 경우가 발견됩니다. 전자가 왼쪽, 오른쪽 두 슬릿 중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그 정보만 알 수 있다면 이를 관측하는 존재가 없어도 입자로 바뀐다는 거였어요. 1998년 독일의 물리학자 게라드 램페가 발표한 이 실험 결과는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면서 과학계에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아니 그럼 어떻게 직접 관측하지 않고도 전자가 어느 슬릿을 지났는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양자 얽힘에 숨어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개 이상의 양자가 이 거리와 무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양자는 다른 양자와 얽힘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얽힘 상태의 양자 중 하나의 양자를 관측하는 순간 얽혀있는 또 다른 양자도 즉시 입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말이죠. 예를 들어 이중 슬릿을 향해 발사한 전자 1이 파동 상태로 존재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관측이 돼 입자로 나타난다면 전자 1과 얽혀있는 전자 2는 우주 반대편 거리에 있다고 해도 동일하게 입자 상태로 바뀝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면 직접 관측을 하지 않아도 전자를 실제하는 입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빨간 약을 삼킨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보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인간의 탄생 과정만 보더라도 이 세상이 정보로 이루어졌다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한 명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들여다보면 사실 DNA라는 설계도, 한 인간을 만들 정보를 얻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도 정보를 통해 만들어졌고 작은 건물 한 채를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커다란 우주도 it from bit, 정보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